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는 타락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실패는 약화시키고 작은 성공은 증폭을 시키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나는 이 일은 재밌는 걸로 기억에 남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몰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 그래도 몰입에 대해서 이제 그때 책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느꼈던 게 몰입을 하면 사람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가,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 잠재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고 그 잠재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도의 몰입 상태를 장기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뭐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고 보통은 그 잠재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발휘도 못하고 보통은 고이 간직한 채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또 생을 마감하죠. 그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걸 발휘하려면 몰입을 해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최선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저도 나름 최선이라고 했는데 그 최선을 잘못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최선은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그전에는 4당 5락, 그래서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거를 제가 실천하다 말다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이제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자. 근데 옆집에 사는 누나가 4시간 자고 공부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당 4락, 4당 5락이란 말이 있었는데 3당 4락이 맞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당 4락이 맞구나 하고 3시간 자는 거를 계속 실천한 거예요. 저는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이제 감기가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편도선이 심해져서 목에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근데도 저는 이제 오늘도 3시간 잤다. 또 오늘 뭐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공부를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가니까 제가 아마 저희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이러다 해 죽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고 뭐고 필요 없다. 저보고 이제 포기를 하고 너 이렇게 충분히 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집에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해서 제가 이제 6, 7시간을 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잠을 잤잖아요.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는 거야. 네, 그거 전 놀랐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다가 공부가 잘 되니까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잠은 충분히 자되, 잘 만큼 자되,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바뀌었어요, 제가. 그 패러다임. 그때부터 잠 예찬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다. 서 있는 것보다 편하다. 근데 계속 앉아 있으면 심심하니까 앞에 책을 놓고 보는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가 근데 잠을 줄이려고 막 극성을 피고 그러니까 모든 부작용이 다 생기고 그런 하에서 막 하려니까 힘든 거지. 잠 충분히 자고 졸릴 때 선잠 자고 그러고 해봐라. 그러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서 있는 것보다 편한 거다. 제가 그때는 이제 몰입이란 개념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거가 고3 때 이제 제가 정말 실수했는데, 그러니까 합격은 했지만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실력을 발휘를 못했는데 몰입이란 개념을 모르니까 30분씩 과목을 바꿨어요. 지겨우니까. 계속하면 지겨우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계속 바꿨는데 그거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게 이제 몰입이란 개념을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덜 지겨우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몰입이라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학에 몰입이 되면 수학의 문제가 잘 풀리고 이해도 잘 가고 재미있고 이게 이제 몰입된 상태예요. 그죠? 수학이 너무너무 재밌어. 막 네. 이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이제 몰입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변화가 있는 건데 우리가 소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장기 기억인데 장기 기억은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기 기억. 그러면 내가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과 관련된 장기 기억이 다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예. 이제 그 상태가 돼야 내가 수학이 재밌고 잘 풀리고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몰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만들어져야지 몰입이 되고 재밌고 효율 높게. 그러니까 학습 효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장기 기억이 형성이 돼요. 그것과 관련된. 그것이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거가 학습 효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공부를 한 후에 생기는 장기 기억의 양, 질과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학습 효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습 효율이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라요. 자고 나서 형성이 돼요. 장기 기억은. 근데 그러면 어떤 상태가 장기 기억을 가장 잘 만드느냐?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 그 상태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몰입이 되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꽤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그게 고도로 이제 활성화되려면.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저는 그걸 뇌의 인테리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위한 인테리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 상태는 수학이 너무 재밌고, 너무 평소보다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상태를 해야 그게 학습 효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30분마다 이제 이게 과목을 바꾸다는 거는 그런 상태에 근처도 못 가는 아주 얕은 공부를 한 거죠. 효율이 낮고 재미도 지겹지는 않았지만 깊은 재미도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몰입도 이제 우리가 각 잡고 집중할 수도 있어요. 네, 긴장하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이 더 좋다는 걸 알았냐면 이완된 집중.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쉬는 거야. 네. 쉬는데 머리는 풀가동이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 효율은 몰입도가 높은 게 중요하지 긴장을 하느냐 이완을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생각도 힘을 빼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네네네. 그래야 이제 장기 기억이 인출도 잘 되고 우리 뇌가 이제 학습과 관련된 뇌가 어떤 내용을 기억을 저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을 인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애운다 그러면 기억을 저장하는 거예요. 네. 그 활동은 그 저장하는 물질이 있고 기억을 인출하는 물질이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푼다.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는 장기 기억에서 관련된 정보를 인출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출하는 물질하고 저장하는 물질이 다른데 네.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제 각성 상태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예. 이거는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만들어야 그 중에 일부가 그 중에서 중요한 거가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안 만들어지면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은 정신 바짝 차릴 때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암기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 내가 문제를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고 그럴 때는 기억의 인출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이완될 때, 부교감 신경이 우세일 때, 특히 잠잘 때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몰입을 좀 활용해서 네. 성인 돼서라도 좀 잘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좀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목을 계속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과목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한 과목에 몰입이 된다는 거는 거기에 그 뇌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변화를 만들어 놓기가 쉽지 않다. 그 변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수학 하루에 몇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면 몰입을 경험을 못 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저한테 몰입을 도와달라고 하는 재수생인데 예. 자기가 집중을 못 한대. 집중을 못해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몰입이 안 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러면 한 과목을 지속적으로 해라. 뭐 최소 일주일이고 저는 더 길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학생이 학원 선생님이 하루에 4과목씩 하라고 그랬대. 이제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을 잊어버린다고.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은 몰입이란 걸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되나? 학원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 친구가 자꾸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너 게임에 몰입해봤니? 했더니 해봤대. 너 하루에 4종류씩 바꿔서 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만요. 그래. 그쵸. 얼마간 했니? 한 달 동안 내려. 그래. 그래서 네가 몰입이 된 거다. 하물며 게임도 바꿔가면서 하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 공부는 게임보다 훨씬 몰입하기가 어려운데 공부를 바꿔가면서 몰입이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설득이 돼서 예. 정말 이제 일주일 수학만 한 거야. 자기가. 처음이지. 그리고 엄청 지루하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루하기 전에 과목을 바꿔버렸는데 몰입은 이제 그 단계를 지나는 거예요. 지루함을.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계속 몰입도를 올려야 돼요. 그 대신 그러니까 편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급하게 하면 힘들어서 못 해. 그래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막 헉헉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느긋하게 올라가는. 그렇지만 계속 이제 해야지. 쉬지 않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는 거야. 그전에는 시계만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바꾸지 마라. 그렇게 집중 못하는 애가 지금 몰입도를 올려놨는데 왜 바꿔, 그거를. 그래서 1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과목을 계속 바꾸면 기본적으로 몰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루하니까 이제 과목을 바꾸는데, 그때가 이제 가파른, 몰입도가 올라가는 약간 가파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지겨워져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라. 이제 네, 거기를 넘어가라. 그래서 계속 하면은 이제 공부가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효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겨운 정도가 덜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몰입도를 올리면 나중에는 이제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직장인들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직장인은 하나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노하우가 없을까요? 사실은 하나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이 완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직원들한테 이제 여러 일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뭔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하나씩만 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 완싱. 그러니까 하나를 주되 그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되는 그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이렇게 했더니 매출이 4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몰입의 개념을 일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현재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하에서 이제 내가 이제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문의를 하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럼 현재 하는 거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몰입을 할 만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네. 내가 좀 시간적인 한 2주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데 좀 아이디어를 내야 돼, 뭔가. 그럼 그걸 하나 골라요. 딱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몰입할 주제야. 나머지는 그냥 해. 그런데 그럼 어디서 시간을 내야 되냐면 자투리 시간이 있다고요. 출퇴근 시간. 점심 먹고 한 30분 남잖아요. 또 집에서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까지 잠자리에 일어나서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그 자투리 시간에는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자꾸 생각하려는 한 어느 정도 며칠간 노력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약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쉬워져요.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생각만 하면 금방 활성화 관련된 게 활성화가 되니까 쉬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관련된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뭐 여러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봤자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막연하게 뭐 집중도 안 되고 잡념이나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노력을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자투리 시간만이라도 쭉 하면은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돼요. 업무 시간에 조금 더 그걸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어. 이제 해결을 했어. 만약에 성과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저는 자축의 시간을 가져라고 그래요. 자축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자축이 뭔가요? 축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뭐를 성공을 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럼 다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이거 아이디어를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근데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건 관중이 없어요. 청중이나 관중이 없어.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작은 성공을 했어. 아무도 몰라. 알아주지도 않아.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새로운 아이디어였고 나로서는 어쨌든 만족스러운 아이디어였어. 그렇잖아. 그럴 때는 그거를 자축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존 고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 희망, 성취 하고자 하는 건 다 오르막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꿈은 오르막인데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그 얘기가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엔트로피적으로 저는 이제 세상을 봐요. 이 방법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몰입을 하면서 이제 이 사회적인 거, 뭐 사람, 뭐 인문적인 이제 이런 걸 하게 됐잖아요.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전 그대로 써요. 자연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간다. 뭐 이런 거예요. 확률이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아주 대법칙이 있는 거야. 거기에는 뭐 예외가 없는 아주 대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는 타락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노력을 안 하면 뭐 웹툰 보고 뭐 쇼츠 보고 뭐 하다 시간 다 가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을 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내리막을 가는 거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고 원하는 시험을 합격하려면 오르막을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뭔가 집중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야 돼요. 그게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오르막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거가 삶의 문제의 상당 부분을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르막을 가는 방법을 익힌다면, 왜냐면 습관은 내리막이고 우리의 꿈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든. 그리고 이 사람들 미쳤나요?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르막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막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의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내가 이제 등산을 처음 해요. 내 친구가 이제 등산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 산에 한 80%까지 올라갔는데 난 도저히 못 가겠어. 나 못 가겠다 하고 난 내려갔어. 포기하고. 그러면 나는 산행을 할까요? 이제 안 하겠죠. 안 해요. 산행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80%에서 죽어도 못 갈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갔더니 너무 좋아. 기분이. 이런 사람은 산행을 해요.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고통스럽고 재밌고 이런 거를 경험하면 다 계산을 해요. 얼마만큼 재밌었나,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나. 그 계산을 해서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나의 호감과 비호감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야. 우리가 오르막을 가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었어. 이게 다 저장이 돼. 힘든 그 과정이 편도체가 계산해서 전두엽에 요건 요렇게 지루하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지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쌓여요. 또 이 고통을 무마하려고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는데 내가 정상에 올라갔어요. 고통은 이제 없어졌죠. 이게 과잉이 된 거예요.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과잉이 된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치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편도체에서 이 올라갔을 때 고통을 다 기억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굉장히 강렬한 희열을 경험했잖아요. 이 기억을 대체해버려. 그러니까 난 산행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산행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는 거야. 산행, 그래, 그거 참 재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만드는 거야. 이런 게 쌓이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르막이에요. 그건 엔트로피를 낮추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머리는 산만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싶은데 어느 하나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투리 시간에 그 풀어야 될 문제를 생각하고 계속 그걸 이제 했는데 내가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었잖아요. 도파민을 최대 분비시키는 게 좋아. 그게 자축하는 거예요. 내가 축하하는 거야.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전체를 즐기는 거죠. 즐거운 시간을 더 갖는, 증폭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제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즐기는데 어떻게 이제 일을 즐기냐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성공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나한테 저장이 된다고요. 그것들이 다 저장이 되는데 나는 어떻게 저장이 되면 좋으냐면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걸로 저장이 되는 게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 하나 한 거에 엄청나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일을 못 해요. 일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패하면 그냥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했어. 그러면 아주 증폭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즐거움을 자기가 가지려고 누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실패는 약화시키고 작은 성공은 증폭을 시키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나는 일은 재밌는 걸로 기억에 남는 거가 되는 거야.